자, 볼까? 고대 국가의 특징인데, 자, 우리 고대 국가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지금 봐봐봐. 생각을 해봐봐. 요 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열국이라는 걸 했어. 뭘 했다고? 그렇지. 열국은 뭐야? 여러 국가야. 그래서 우리가 부여, 초기 고구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저, 그죠? 불쌍하다 동해, 그 다음에 마진비한 사만, 그지? 요거 우리가 열국이라고 하는데 열국은 여러 국가를 합쳐서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열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강대국이라는 뜻이거든. 서양 열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강대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열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국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럼 열국 시대를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고대가 시작하는 게 선사 다음에 바로 고대로 가지를 않고 선사 다음에 뭐가 있냐면 초기 국가라는 시대를 따로 두는 거야. 그 초기 국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고조선, 그 다음에 열국, 알았지? 그거 이제 지나고 난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국가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고대 국가 들어가는데, 자, 그럼 고대 국가의 조건이 있다 그랬지, 이제. 그지? 고대 국가의 조건이 있다 그랬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왕위를 세습한다고. 뭘 한다고? 그치, 왕위를 세습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형제상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형제상속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뭐가 될까? 그렇지, 같은 성씨간, 알았지?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박씨간 세습, 알았지?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뭘로 변신한다고? 부자간 상속 체제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잖아. 그만큼 단단해진 거지. 뭐가? 왕권 자체가. 그래야 내 권력을 누구한테 줄 수 있어? 그렇지, 누구한테? 아들한테 줄 수 있잖아. 어이, 아저씨들, 예를 들어가지고 봐. 요즘 로또가 혼자 당첨되면 얼마쯤 될 것 같아? 세금이 33%가 넘거든? 야, 더럽게 많이 갖고 와야지, 진짜. 나라가 제일 큰 도둑이야. 두 번째가 은행. 근데 그 33% 갖고 왔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딱 계산해 보면은 한 118억 정도가 넘어. 혼자 당첨되면. 야, 118억 있으면 뭐 할 것 같으니? 다 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놀라운 인간들이다. 야, 아직 젊구나. 난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자, 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못 쓰는 게, 일단 이자로 받는 게 너무 커요.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요새 20억 넣으면 한 5, 6천만 원 주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이게 얼마쯤 되겠냐고. 1%로만 따져도 1년에 얼마 정도가 이자로 나와? 1억 정도가 나오지, 그치? 야, 집 있고, 차 있고, 빚 없는 상태에서 1억 그거 쓰는 거 힘들다. 1년에. 그지? 아, 쓸 수 있을 것 같아. 표정들은 다 쓸 수 있어, 지금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지금 벌써 118억 됐어, 벌써. 이 인간들 봐라. 오늘 이거 수업 끝나고 나면 저 앞에 있는 로또집 정말 잘 되겠다, 씨. 아저씨한테 나 하나 공짜 달라 그래야 돼. 내 덕분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걸, 왜 예를 들면은,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 그럼 나는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 그렇지, 정답이지. 그지? 근데 아들한테 줄 수 없는 이유는 뭐가 될까? 만약 줄 수 없다면.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분들이 많은 거지. 그럼 지분권자들이 가지고 가겠지, 그지? 근데 이게 온전히 내 거야. 그러면 지분권자는 누가 돼? 그치, 아들이지. 내가 아들한테 넘겨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제 상속을 한다는 얘기는 같은 성씨간 상속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의형제라는 강아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알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씨를 우리가 언제부터 쓰니? 성씨, 일반적으로 쓰는 거. 성씨. 그렇지. 고려부터 우리가 성씨를 일반적으로 쓰거든? 그럼 그 전까지는 성씨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이 뭐 할 때, 그렇지, 자신의 신복들한테 뭘 줘? 자기 성씨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았냐? 예를 들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옛날에 주몽이란 드라마에서 오리마리 협보 나왔었지. 걔네들이 이제 의형제였잖아. 그러다 나라를 세운 데 돼가지고 공운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귀족이 되지. 걔네들이 뭐가 되냐면 형제잖아. 걔네들한테 고마리, 고협보, 고오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형제 상속이라는 건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별 그게 없다고. 관계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강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부자 상속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 굉장히 강해진 단계가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율령반포인데 율령을 꼭 기억해야 될까? 자, 규율과 명령이야. 아시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율령을 얘기해보자.
율령, 규율과 명령인데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봐. 규율과 명령인데 우리가 법이라고 부를 때 법의 조건이 뭐야? 법은 조건이. 그렇지. 성문법이어야 되고 또 가장 기초적인 거. 두 번째. 너네가 얻고 싶은 거 뭐? 공권력. 법은 항상 공권력을 탑재해야 돼. 알았어? 그 다음 세 번째. 법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법이라고 불릴 수 있어.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건 뭐냐면 규율과 명령이 됩니다. 그게 규율과 명령인데 규율과 명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법전을 우리가 경국대전을 법이라고 안 하잖아. 그치? 경국대전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왜? 뭐가 안 들어갔어? 국민 동의가 안 들어갔잖아. 규율과 명령이 된 거예요. 그럼 규율은 뭐야? 규율은 그렇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딴 말로 얘기하면 행정법이야, 형법이야? 그렇지, 형법이지. 뭐뭐 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여기 명령은 뭐가 돼? 그렇지. 이거는 시행하라니까 이 시행에 대한 거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행정법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간 거냐 하면 바로 형법과 행정법이 들어가 있는 율령을 반포하는 거야. 그러면 율령을 반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반포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니들 나름대로 왕이 됐으면 법률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령 반포는 우리가 보통 최초 반포자만 기억을 한다고. 알았지? 최초 반포자만 기억을 한다고. 그래서 이 율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올까? 정부조직법이 나오는 거야. 어떠한 관청, 어떠한 관서, 그 다음에 어떠한 직위, 어떠한 뭐 그 장군이라든가 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 율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알았지?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뭘 정하냐면 뭘 정해? 그렇지. 옷, 복색. 관리의 복색, 관복, 공복, 공무원 복색, 공복 이렇게 정한다고. 그래서 공복이 정해지는 것도 율령 반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불교를 공인하는데 불교 공인은 자 사상통합이라고 그랬지 이제? 사상적 통합인데 보통 사상적 통합이라고만 하지만은 사상적 통합만 있는 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게 왕즉불 사상이야. 왕이 이꼴은 뭐라? 부처님이야. 그럼 딴 말로 얘기하면 이거야. 자 윤회야. 윤회. 업설. 자 업설이 있어. 업설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송중기를 왜 송중기로 태어났어? 그렇지. 지난생에 뭔가 잘한 거야. 씨. 그렇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씨. 그럼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그걸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안 되잖아. 이씨. 응? 나는 왜 이럴까? 응?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넌 왜 그렇게 생겼을까? 응? 그런 거. 응? 그래? 나라를 팔아서? 응? 아, 네가 구해서? 닌 잘생겼다 스스로 자부하는 거야? 미쳐가는 거야, 내가. 제 점심을 잘못 먹더니 미쳤어요. 그러면 너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러면 딴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왕 이꼬르 부처는 자 업설 때문이야. 지난 생에 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윤회 다시 태어나지, 이제? 그럼 윤회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가 됐는지, 뭘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지금 귀족이면 지난 생에 뭘 했어? 그렇지, 열심히 뭔가를 한 거야. 그다음 내가 왕이면 뭐 그래 지난 생에 부처가 돼갖고 세상을 구원한 거지.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왕은 강할 수밖에 없지, 이제? 왕의 모든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거, 왕즉불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왕권 강화야. 알았지? 활발한 정복 전쟁. 왜 활발하게 왕성하게 정복을 해야 돼? 아주 간단해. 고대 국가 시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노동력 플러스 해가지고 동시에 물리적 토지의 면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지, 생산력이니까. 생산이 많아야만 뭐가 생기고 잉여가 생기고, 잉여가 생겨야만 뭐가 생길까? 나라의 힘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한강 주변. 왜 그럴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 땅이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범람지라고 이 배우 저습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 전부 다 뭐야? 그렇지, 곡창지대지. 여기서부터 김포서부터 시작하면 어디까지? 여주 이천까지 쭉 다. 이거 차지하는 놈이 뭐야? 그럼 이거 차지하는 놈이 이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차지하는 놈이 짱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이때 활발한 왕성한 정복전쟁을 한다고. 요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우리가 보통 요거는 하나로 본다. 요건 하나로 보고 강력한 왕권, 알았지? 왕권 강화. 이걸 우리가 보통 왕권을 강화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왕권 강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씩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요 조건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고대 국가로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야, 그 다음에 북부여 따위를 빼고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삼국시대. 왜? 이 조건을 갖춘 나라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면 딴 말로 얘기하면,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시험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된다고? 그렇지. 요거를 한 왕들의 업적. 알았지?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조건을 갖춘 왕들의 업적. 요거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그 왕이 다른 업적들이 있겠지. 그게 나오는 거야. 나머지 왕들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어만국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이거라고. 뭐? 출제의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 아시겠어?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왕들을 하나씩 볼 건데, 지금 보시면 동명성왕, 동명왕 나오지?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와요. 주몽은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우리 역사에서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리고 얘 파렴치범이야. 어이, 경찰행정. 너 형법 했지? 했어 안 했어? 얘가 저지른 범죄는 뭐야? 부녀자 유인, 납치, 약치, 그 다음에 뭐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렇지. 혼인빙자 간음. 맞지, 이지? 맞았냐? 맞잖아. 파렴치범이야. 이거 되게 나쁜 놈이야, 이거.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어. 버리고 갔어, 이 쌍놈이. 맞아, 아니야? 그리고 돈 많은 과부를 꼬셨어. 누구? 그렇지, 소선을 꼬셨지.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고구리를 처먹은 놈 아니야. 얘가 시험에 왜 나와? 전혀 배울 게 없는 인간인데. 맞아, 아니야? 선생님, 역사적 인물을 그렇게 평가해도 되나요? 돼요. 알았죠? 죽어야 볼 수 있어요. 지금 괜찮아. 그러면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맞지? 이때부터 여러분들 유리왕도 별로 안 중요해. 유리왕이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 유리왕은 왜 나오냐면 뭐 때문에 나와? 그렇지. 어디에서 어디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천도하였다. 천도한 이유가 뭘까? 봐봐. 황조가에 나와. 황조가에. 황조가 알지? 황조가에 보면 나오는데, 황조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암수 논의는 저 꾀꼬리도 새도 남녀가 있어하고 저라고 다정하게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게 진짜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고. 실상 뜻은 뭐냐면 왕이 무슨 여자가 없었겠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뭐냐면 이런 거지. 얘가 왔어. 유리왕이 왔는데 유리왕이 또 하고 등극을 했는데 아이씨 젠장. 여기 원래 누가 다스리던 땅이야? 연타발이 다스리던 땅이야. 거기에다가 연타발은 누구의 외할아버지야? 이 연타발 누구의 아빠야 그러면? 소선호의 아빠잖아. 그럼 소선호 아들 둘 있지. 누구야? 비류하고 온조 있잖아. 그럼 비류 온조 편이겠니? 유리왕 편이겠니? 사람들 대다수가 비류 온조 편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세력들을 빨리 약화시키고 내 세력을 키우려면 어디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그것만 나온다고. 그거 외에는 앞쪽에 왕들 안 나와. 1대조부터 시작하고 6대조까지는. 5대조까지는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때 태조가 나온단 말이야. 자, 태조는 어떤 사람한테 붙여주지? 그렇지. 나라를 세웠거나. 그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거나. 근데 여기 지금 태조왕이야. 얘가 나라 세웠어? 아니잖아. 그럼 뭘까? 그렇지. 고대 국가의 조건을 처음 갖추기 시작한 왕. 삼국 전체에서. 알았냐? 다시 합니다. 삼국 전체에서 뭐라고? 고대 국가의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왕.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태조왕을 시작점으로 보는데, 자, 계류국오씨의 왕이 셋을, 즉 형제 상속의 형태를 취했다야. 두 번째, 요거 기억해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치는 친구들한테나 경찰 시험 치는 친구들한테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 옥저가 언제 복속된다? 태조왕 때 복속된다. 이게 지문에 잘 나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나와.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옥저가 정복되는 시점은 언제? 태조왕 때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더. 태조왕 때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국천왕인데 여기 보면 천원이 붙어 있지. 이게 뭐냐 하면은 무덤의 위치야. 이 천이 붙어 있는 애들은 주로 어디? 그치. 어떤 강가라든가 아니면 어디 물 가까이에 묻힌 애들을 천자가 붙고,
원자가 붙는 케이스는 고원, 그러니까 산 쪽에 묻힌 애들을 얘기한다고. 알았지? 그래서 고국천이라는 곳에 묻히신 왕이야. 알았지? 그러면 풀시오는 이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도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잖아. 국강상 지역에 묻히신 이렇게 된다고. 그거 똑같이 앞자만 딴 거야. 고국천. 만약에 우리가 광개토대왕을 그렇게 위대하게 안 봤으면 그럼 뭐라고 했을까? 국강상 왕으로 됐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자, 요거랑 똑같아. 그러면 고국천왕 잘 봐. 왕위의 부자상승을 이제 이뤄냈어. 알았지? 두 번째,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열국시간에 배웠는데, 자, 계루, 그지? 소노, 전로, 순노, 관노부가 있었지. 5개야. 맞아, 아니야? 수도 안에 5개의 부족들이 있었다고. 알았지? 이걸 뭘로 바꿨다고?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개편했다고. 다시 한 번 더 부족적 오부에서 뭘로? 행정적 오부로 개편을 했다고. 알았지? 행정구역으로 만들었다는 뜻의 소리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면, 자, 오부로 개편하는 순간에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야. 잘 봐. 원래는 지들이 족장이었지. 맞지? 군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개편되는 순간 뭐가 됐어? 그럼 얘네들은 이제 왕 아래에 귀속되어 있는 귀족 나부랑이가 된 거야. 즉, 힘이 약해지면서 왕권이 상당히 강해진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을파소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 이 사람 등용한 게 되게 놀라운 얘기야. 이 사람은 완전 흙수저야. 오케이? 오리지널 흙수저라고. 그때는 나의 능력보다 뭐가 중요한 시대? 그렇지. 내 혈족의 신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시대지. 그러니까 을파소는 완전 흙수저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등용될 수도 없는 인물일 뿐더러 이 사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어디에 등용되냐면 재상에 등용되거든? 그럼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근데 을파소가 재상에 등용됐어. 재상에 등용됐으니까 을파소는 지금 현재 뭘 알고 있냐면 백성들이 왜 힘든지를 알아. 언제 제일 힘든지도 알지. 그래서 뭘 만들었어? 춘대추납. 뭐라고? 그렇지. 봄에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형태. 알았지? 이자 징수는 없다. 이자 징수는 나중에 나온다. 환곡에서. 알았죠? 이자 징수는 나중에 조선의 환곡에서 나오는 거고 이 진대법이라는 건 그냥 단순 춘대추납. 알았지? 빈민구제 긴급대출. 알았지? 빈민구제 긴급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돼? 안 돼? 안 돼. 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진대법 대신에.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땅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진대법이라는 걸로 일시적으로 뭘 한 거야? 일시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순, 그러니까 단기적 그 미봉책을 제시한 거야. 알았니? 미봉책이라고 해. 자, 그 다음 동천왕 때 서안평 지역을 공격한다고 돼 있죠, 이죠? 이게 뭐냐면 동천왕 때 먼저 서안평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기 요동반도 있지. 요동반도 옆으로 가면 서안평이야. 알았지? 그 지역을 먼저 때렸다고. 오케이? 이해했어? 때렸다고. 때리고 나니까 위나라의 광구검이 열받아갖고 침입을 해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미천왕 때 뭐 한다고? 서안평을 우리가 오히려 점령해버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동천왕의 업적은 뭐 서안평 공격하고 쳐맞은 거. 알았지? 이때 위나라 강구검의 침입이라는 말 자체는 잘 나와. 그럼 요거는 자 잠깐만. 요거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동천왕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 그럼 뭘 물어볼까? 3세기 다른 나라들의 왕 같은 시기 동천왕 이 위나라 광구검이 침입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오케이? 그걸로 간다고. 알았냐? 다시 한번 뭐라고? 위나라 광구검이 침입한 시기에 다른 나라의 상황. 그래서 이건 3세기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 알았니? 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미천왕 한번 봐봐봐. 낭랑을 축출했는데 자, 이 이전까지 어떤 형태였냐면 요 이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낭랑, 진번, 임둔, 대방이 있었단 말이야. 알았어? 있었는데 잠깐만 그 지역에 뭐가 있었어? 그렇지. 누구의 군현? 그렇지. 한 나라의 군현이 있었는데 그걸 축출해내고 드디어 옛 고토 회복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 즉 고조선이 가지고 있던 고토 회복에 성공을 했다. 즉 기존 중국 세력들을 모두 다 한반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요동 지역에서 일소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그럼 걔네들이 물리적으로 쫓겨났느냐? 그건 아니겠지. 물리적으로 쫓겨난 건 아니고 걔네들이 이제 뭐 고구려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겠지. 자, 그 다음에 고국 원왕. 이게 원래는 고원 원자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뭘로 쓰냐면 원통할 원자 씁니다. 되게 원통한 왕이야. 고국 원왕은 연나라. 연나라 이제 중국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라 이름을 비슷비슷하게 쓰지.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도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어. 연나라도 전연이 있고 후연이 있고. 금나라도 전금이 있고 후금이 있지.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되지, 그지?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게 기본적으로다가 이 당시에 이제 전연 선비족이야. 선비족들이 이때 침입을 해오는데 이 새끼들이 진짜 놀라운 새끼들이에요. 아주 그냥. 미천왕의 시신을 도굴해 갔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무덤 만드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무덤을 어떻게 만들기도 하냐면 기본적으로다가 무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강 있지, 강. 강이 이렇게 흐르면 강을 다른 쪽으로 길을 내, 이렇게. 그리고 원강은 이렇게 뚜껑으로 막고 이렇게 길을 내. 그래서 물은 이렇게 흐르게 돼. 그리고 여기 강바닥 있지. 여기가 드러나는 거야. 강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면 강바닥을 파. 그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구장품을 넣고 장사를 지내. 그렇게도 해.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 근데 만약에 자 미천왕의 시신이 그런 식으로 묻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거 팔려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했겠지. 그걸 뺏어간다고 놀라운 놈들이지. 전년이 침입해서 미천왕의 시신을 도굴해요. 그러니까 고국 원왕은 얼마나 짜증나겠니. 그래갖고 평양성이 불타고 아버지 시신은 도굴당하고 혼자서 울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올라와가지고 어이 친척 왜 울어 그러고 울지마 영원히 울지 않게 해줄게 그러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아시겠죠?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근초고왕 침입으로 뭐 했다? 전사. 알았지? 전사. 이 굉장히 중요한 왕인 거지. 왜? 자, 이러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될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우리가 커야 되겠죠. 맞아, 아니야? 보복전을 감행해야 되잖아.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소수림왕 나오죠. 이 소수림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고구려왕이 죽었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에이, 소수림왕 복수 안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인간이죠. 너네 같으면 복수 하겠니, 안 하겠니? 바로 하겠어? 그래요. 참 효자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물어보더라. 넌 복수하냐? 아니요. 일단 죽을 뻔했습니다. 소수림왕이 이제 소수림왕 같은 경우는 복수 대신에 뭘 택하냐면 국가의 안정, 기반 안정. 그래서 이때 처음 율령 최초 반포. 그 다음에 전진이 있는데 전진에서 순도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누구? 순도. 순도라는 승려가 들어와서 전진에서 순도가 들어와서 불교를 이때 수용하게 됩니다. 알았죠? 뭐를 수용한다고? 다시 한번 뭘 수용한다고?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면 태학을 설립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교의 성격이에요. 알았죠? 국립대학교는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하면 국립대학교인데 사관학교적 성격이 강하다 보시면 돼요. 사관학교의 특징이 뭐지? 그치. 뭘 만든다? 군인을 육성한다. 그지? 초급 장교를 육성한다. 근데 그게 아니야. 초급 장교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즉시 투입 가능한 뭐를? 그럼 즉시 투입 가능한 담당자. 알겠니? 담당자. 무슨 얘기냐면 관공서에 가면 담당자가 있지. 담당이 있고 담당자가 있다고. 담당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호야. 보호, 주사, 보호 이런 사람들. 그럼 담당자는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있고 관리가 있어. 사법경찰관리는 자신의 조서가 뭘로? 직접 수사물로 사용되지는 않지. 단지 보조직이지. 근데 사법경찰관은 가능하지, 그지? 이게 일본의 경찰법령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경부냐, 경부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경위냐, 경사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사 주체냐, 아니냐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체, 즉 담당자를 육성하는 게 사관학교의 성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대학이면서 동시에 뭘 육성하는 거야? 즉시 투입 가능한, 즉시 투입 가능한 현장 실무 담당자를 육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 사관학교의 성격이 강한 대학을 만든 게 바로 태학이야.
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관학교적 성격 태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거 잘 봐. 요거를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갖출 건 웬만하면 다 갖췄다고. 맞아 아니야? 맞지? 웬만하면 다 갖췄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왕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다음에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음에 왕이 뭐를 갖고 왔을까? 뭘 했을까? 이제 우리가 누구? 아니지. 광개토 대왕이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 사이에 고국 양왕이 있어. 고국 양왕. 저는 이걸 양기 양자, 남자 양자로 씁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왜? 얘 업적이 있거든. 커요. 고국 양왕이 진짜 큰 업적을 갖고 있어. 뭘까? 등남. 알았어요? 등남. 등남.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시키야. 등남. 누구 나왔어? 그렇지. 광개토 대왕을 낳은 거지. 고국 양왕이 등남을 하시면서 드디어 광개토가 탄생하는데 그 유명한 담덕이가 이때 탄생을 하는 거야. 원래 아명은 담덕이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연호를 영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락대왕으로 불리셨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호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인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광개토 태왕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왕 이렇게 표현하지 이제 사실은 클 태자 써갖고 태왕이 맞는 분이야. 폐야 광개토 태왕께서 등장을 하시게 된다고. 알겠니? 광개토 태왕은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뭐가 별로 없어. 사실은 업적이 별로 없어. 이 양반 정복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정복보다는 뭘 많이 선택했어? 자치를 많이 선택해. 뭐를 한다고? 자치. 알았지? 자, 광개토 대왕의 점령 방식을 알려드릴게. 네, 이거 보통 할 때는 이게 내가 저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동영상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CG가 입혀지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니까 상상을 해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그 당시 전쟁은 어떤 식? 성을 점령하는 거. 맞지? 성을 점령하는 거. 이 성을 점령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성 점령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 세력에 의한이 된다고. 내부 세력에 의한. 그럼 내부 세력이면 뭐가 될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첩자지. 첩보원이지. 첩보 부대를 미리 육성을 하는 거야. 원래는 공성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문 깨고 그 다음에 담 넘어가기. 두 번째는 그렇지 투석전.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뭐냐면은 토성 쌓기.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상방에서 하방으로 공격을 해서 일반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형태.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선택 안 했어. 기동전이야. 누구의 장점? 광개토 대왕의 장점은 기동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력 기갑사단의 별명이 뭐지? 광개토 사단이잖아. 왜? 주력 기동전이잖아. 기동전을 행하기 위해서. 맞지? 너 기갑이잖아. 광개토 부대 있잖아. 못 들어봤어? 앞쪽에 애들 광개토 부대라고 그래. 왜? 앞에서 밀고 간다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갑 강국이거든. 맞아 아니야? 또 기갑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얘기한다. 근데 쟤 기갑 맞아. 쟤 K1 탔잖아. 보통 K21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애들 보고 뭐라 불러? K200 타고 다니는 애들. 돌기갑. 쟤는 진짜 기갑이잖아. 그게 기동전이야, 기동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동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호를 수행하게 되면 대통령 경호를 수행할 때 우리가 차량 이동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기동경호라고 표현하거든. 기동인데 기동부대야, 기동부대. 그래서 말을 타. 기마대야. 이 말을 탄 부대의 최고 장점 뭐야? 속도전. 알았지? 안에서 내응하고 밖에서 치고 지나가는 형태. 근데 점령 방식이 억세해 돼. 어떻게? 와 달려가. 말을 타고 와 달려가면서 활을 확 쏜단 말이야. 그럼 하늘로 활이 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불화살이 쫙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불화살 쫙 펼쳐지면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누가? 그렇지. 세작들이 뭘 해? 문을 딱 여는 거야. 안에서 확확 끼고 문을 딱 열어. 그러면 자 광개토 대왕은 어떻게? 자 그대로 달려갖고 서 있는 것들은 목을 베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있는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지나가. 그리고 중간에다 뭘 꽂고? 그렇지. 중간에다가 깃발 딱 꽂아. 그리고 지나갑니다. 성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점령된 거야? 아니야? 깃발을 꽂았으니 점령되긴 했어. 그치? 근데 지나갔잖아. 이걸 탈환했다고 표현해야 돼? 아니면 버리고 갔다고 표현해야 돼?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백제를 공격을 했는데, 생각해봐봐. 백제에 이제 복수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백제를 공격했는데, 만약 네가 왕이야? 점령 당했는데, 저기. 근데, 버리고 갔습니다. 이 병신아! 이거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점령 당했는데, 어떻게? 어렵게 다시 탈환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그 죄가 크나? 그 공 또한 크다. 뭐 이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처음에는 점령으로 보고를 하는 거야. 점령 당했다고. 자, 근데 점령 당했다고 이제 첫 번째 파발이 출발을 했어. 그 사이에 광개토 대왕은 어디로 갔어? 두 번째를 가서 두 번째 또 꽂고 간 거야. 두 번째 파발도 출발을 했어. 세 번째 또 꽂는 거야.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거든?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킨 거야? 3개 쳤지? 그럼 자, 백제에서는 자, 왕궁에 뭐가 도착해? 겁나게 큰 난리요 막 이러면서 뛰어올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두 번째 놈이 그러면서 허벌나게 큰일 났단 게라 그러면서 뛰어올 거 아니야. 세 번째는 금깨요 이러면서 뛰어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 한꺼번에 몇 개를 받았어? 그렇지. 소문이 일파만 막 퍼져나가는 거야. 어떻게? 광개토 대왕은 뭐 키가 구척장신에 시꺼먼 투구 속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눈은 시뻘겋고 그 눈을 보는 순간 레이저야 죽어. 그리고 말은 방귀를 끼면 코에서 뭐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방귀를 끼면 그 주변 사람 다 쓰러져 죽고 뭐 이런 거야. 어? 생화학 무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근데 그게 싹 펴진다고. 그럼 어때? 두렵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뭘 열기 시작해? 성문을 열고 엎드립니다. 방법이 없죠. 저 여기서 광개토 뛰어오는데.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 광개토 대왕은 자기 스스로 부대를 운용을 했던 전술가이자 동시에 전략가이고 군인이잖아. 군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용을 도모를 해야 돼. 그게 군 작전의 핵심이야. 그럼 군 작전을 할 때, 군사 작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방어하는 병력을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견제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점령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점령군은 일반적으로 공격군의 3배는 넘어야 되고요. 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비를 생각해보라고. 그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니네가 다스려. 대신 개기면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어디로 넘어와? 다시 강을 건너 넘어와. 그러니까 강을 낀 안정적 국경선을 확보를 하되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야. 왜? 그래봤자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점령군은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 부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 뭐를 기반으로 했지? 공포라는 무기를 사용했잖아. 근데 만약에 어디에서라도 그 부대가 하나라도 깨져버리면 그렇지. 그때부터 우후죽순으로 무너지겠지.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거야. 아예 그런 직접적으로 점령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냥 쟤네들한테 자치를 시키고 공포를 계속 심어주면서 동시에 나의 영향력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 형태인데 어떤 식민지? 자치령 식민지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한다. 직접 점령 지역은 많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후연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 백제 지역을 쳤고요. 요동 지역을 쳤고 만주 지역을 정복했는데 이 만주 지역까지 하면 여기가 요동이 되는 거야. 어디? 요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서 지역도 아니고 어디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거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다 먹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주와 간도를 다 먹었다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비슷한 모양새. 그러니까 고구려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모양새가 국경선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자, 잘 봐봐. 또 하나가 신라를 구원합니다. 뭐라고? 신라를 구원하는데 이 신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 자, 신라 구원인데 요게 언제냐면 400년이야. 400년인데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나라 남방 쪽에, 우리나라 남쪽에 제주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럼 여기에 울릉도 독도 있고, 그지? 독도 두 개죠, 섬. 그리고 쪽발이들 이렇게 있잖아. 되게 가까워, 알지? 억세게 가까워, 얘네들이. 오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역거리야. 실제로 옛날에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 017 아냐? 번호 017 아냐? 아냐? 옛날에 파워텔 017이라고 그랬어. 왜 파워텔이었냐면은 신호가 워낙 강하다고 파워텔이었는데 017 번호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군발이야. 나도 017 썼어. 왜? 군용 핸드폰으로 짱이라고 군대에서 막 그 했었거든. 그래갖고 군인들 특히 우대 많이 해줬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017 썼었는데 그걸 들고 가서 어디 가고 대마도 가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로밍 안 했는데 전화 터졌어. 그만큼 대마도가 가까운 거야. 이게 대마도가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야. 얘네는 반도진인가 아니면 열도진인가를 계속 물어보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뭘 못 받으니까, 본토로부터 직접적 지원을 잘 못 받으니까 얘네 일로 와서 주로 분탕질을 놉니다. 처음에는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게 숫자 자체가 처음에는 몇십 명 오는 수준인데 어느 순간인가 몇백 명, 몇천 명씩 오기 시작하고 그 만 명씩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앉으면 돼. 왜? 카메라 그걸 안 나와. 여기서 나만 비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뭐 누중 그렇죠. 예, 지각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지역을 분탕질을 치고 있으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야. 가야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되게 약했단 말이야. 신라 억세 약한 상태야 말이야. 근데 마침 이때 신라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고구를 섬겼다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복. 뭐라고? 노복. 뭐라고? 노복이 쉽게 얘기하면 복이니까 나는 그대에게 썰부하는, 즉 개념은 노비에 가까운가. 알았지? 하인에 가까운 거야. 이때 이제 왕이 뭐를 보내가지고, 응? 이때 왕이 뭐를 보내가지고, 그렇지, 사신을 보내갖고, 물론 사신이 갈 때는 조공도 갖고 가, 일반적으로. 선물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가가지고 누구한테? 광개토대왕한테 부탁을 한다고. 광개토대왕이 이때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 자, 이런 지문이 있었어, 옛날에. 광개토대왕이 직접 순수하시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직접 순수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만 순수하시어? 평양까지만 순수하시어. 순수라는 말 자체는 뭐라고? 왕이 옮겨간다, 방문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순수, 평양까지만 순수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뭐를 내려보내? 부대를 내려보낸다고, 기마대를. 근데 이 기마부대에 대한 소문은 이미 벌써 일본까지도 나 있죠, 이죠? 그럼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울 거 아니야? 이 병신들이 그러면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튀어야 돼? 그럼 대마도로 바로 튀면 돼. 내 얘기했잖아. 맨눈으로 보인다니까, 해운대에서. 정말로. 해운대에서. 내가 매년 여름에 해운대 특강을 가잖아.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거든.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뭘? 그렇죠.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바다에 뛰어 들어갈 수 있거든. 여름 특강 가는데 해운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거든. 딱 보면 뭐가 보여? 저기까지. 대마도 진짜로 맑은 날은 진짜 맨눈으로 보면 요만하게 보여. 실제로 대마도로 그만큼 가까워. 그럼 직선거리야. 그냥 가면 돼. 제주도보다 가까워. 부산 입장에서는 여기 장흥에서 이거 가는 거, 오렌지 타고 가는 것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쾌속선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 이게 훨씬 가까워, 쾌속선으로 달리면. 대마도가.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일로 간다? 얼척이 없이 어디로 가? 가야로 쳐가. 알았지? 이놈들이 가야로 가는데,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부대가, 하면서 가야 따라 들어간 거야. 따라가 봤더니, 어이씨, 가야 놈들하고, 외놈들하고, 뭔가 수상한데, 이게 백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겁나 백제스러운 애들이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뭐 하고 있어? 지들끼리 덴뿌라를 끓여 쳐먹고 있어. 그럼 이 100%지, 이제. 그래갖고 이때 광개토대왕의 부대가 열받아가지고 이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려.
이게 딱 400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임나가라. 뭐라고? 임나가라 종발성이라는 데인데 종발성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금관가야야. 원래 가야는 육가야 연맹이지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셌던 게 금관가야 대가야인데 전기에는 금관가야, 후기에는 대가야. 그러면 금관가야에서 후기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연맹의 맹주가 바뀌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지. 누가 조업해서?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를 조업해서. 그 화려한 철기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의 위대한 어디를? 금관가야를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립니다. 알았죠? 작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야의 중심축이 어떻게 됐다? 가야의 중심축이 어떻게 된다? 바뀌었다. 아시겠죠? 가야의 중심축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증거물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광개토대왕 릉비야. 자, 광개토대왕 릉비를 잠깐 보는데 잘 봐. 광개토대왕 릉비는 1부, 2부, 3부로 돼 있어. 뭐라고? 광개토대왕 릉비는 1부, 2부, 3부로 돼 있다고. 뭐라고? 1부, 2부, 3부. 1부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왕실 가계도야. 알았지? 왕실 가계도. 2부는 자기 업적이야. 3부는 수묘인이야. 뭐라고? 수묘인이 뭐냐면 이 묘를 지키는 자들인데 수묘하는 자들을 원래 그 지역 사람들로 둔단 말이야. 220명을 뒀는데 220호를 뒀어. 명이 아니고 호. 220가구를 둔 거지. 그런데 이 220가구가 뭘 할 줄 몰라. 수묘의 예법을 몰라. 그래서 자기네 본국 사람들 110호를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330호로 하여금 대왕의 묘를 수묘하도록 한다. 대왕의 릉을 수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1, 2, 3부로 돼 있는데 거기 2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아까 업적이 나와 있다 그랬지.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 저기 어디냐면은 저기 구로트 이탈단지 있지. 구로트 이탈단지에 가면은 코롱 무슨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1번인가 2번인가에 가보면 그 빌딩 아니다. 예전 에듀윌 빌딩인가? 맞아. 남의 업체니까 얘기하면 안 되나? 삐 처리해주세요. 저기 뭐야. 아무튼 그 회사 땡땡땡 합격은 땡땡땡 뭐 그거 있잖아. 거기. 이것도 간접 광고인가? 이것도 하면 안 되나? 삐 처리. 근데 어쨌든 거기 가면 1층에 로비에 보면은 그게 되게 커. 거기가 1층이 되게 높아. 한 층고로 따지면 한 3층 높이 정도 돼. 거기 1층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거를 딱 본한 것처럼 이렇게 쭉 해갖고 그대로 걸어놓은 게 있거든. 그걸 딱 보면 어마무시한 그 크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자간 횡관이 완벽하게 맞아. 글자 간격이 완벽하게 맞고 글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아. 원래 고구려가 뭘 잘하냐면 금속 세공 기술이 좋아. 딴 말로 얘기하면 비석을 새기는 능력치도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글자가 사라져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일본에 만주에서 발견됐을 때 있잖아. 처음 집안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게 이제 처음에 누워 있었거든. 누워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중국 왕이나 중국의 그러니까 제후나 아니면 황제의 뭐 업적빈 줄 알았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광개토대왕 릉비야. 그 이제 일본이 이걸 이제 발굴을 시작을 한다고. 발굴을 하는데 전 세계 발굴사에서 이런 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이끼가 끼어 있는데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놀라운 씨들이 이런 쪽발이 새끼들이 거기다가 석유를 부어. 그리고 뭘 질러?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그 당연히 글자 깨졌겠지 이제. 그래서 지워진 글자들이 있는데 그 글자들을 이 새끼들이 새로 새겨놓은 거야. 새로 새겨놨다는 게 명백한 게 자간 횡간이 안 맞아. 두 번째 글자체가 완벽하게 달라. 중심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맞잖아. 이 원숭이 새끼들 제대로 못한 거지. 근데 그거를 딱 집어넣어서 보면 뭐가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임나 일본부가 돼. 신라의 임에서 일본의 관청이 있어 이 지역, 신라 지역을 지네가 식민 지배했으니가 되는 거야. 지들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뭘로 쓰냐면은 좋아. 다 이해해서 그 있었다고 쳐 그런 관청이. 우리가 봤을 땐 뭐? 그렇지 백제 상관이야. 백제와 상업하는 관청이 있었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백제 상관설로 맞섰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러서 뭘 했다? 가야를 쓸어버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 일본군과 가야를 쓸어버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 이게 첫 번째 증거. 관계토대왕님비.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호명그릇이라고 나와 있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을 부를 때는 릉도 있고 원도 있고 묘도 있고 총도 있고 고분도 있어. 고분은 오래된 무덤을 통틀어가지고 고분이라고 표현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왕의 무덤은 릉, 그 다음에 세자급 무덤은 원, 그 다음에 세자가 되지 못한 공주나 왕자,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정승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무덤은 묘. 그치? 그리고 잘 들어. 뭐가? 주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무덤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총. 총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출토된 부장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총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호우명 그릇이 발견됐다? 호우총. 금관이 발견됐다? 금관총. 이런 식이야. 호우총에서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는데, 이 호우명 그릇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강상 관계토경 지호태왕 호우10이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호우명 그릇인데, 관계토 대왕의 추모제를 지내면서 10번째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청와대 근무자들이 그 대통령이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뭐 있어? 아, 시계. 옛날에 뭐래? 술? 시계. 알았지? 시계. 시계. 시계를 주는데, 그 시계가 여러분들 뒷면 보면 어떻게 돼 있어? 1년 번호 적혀져 있고, 이렇게 마크도 새겨져 있고, 대통령 서명 들어가 있거든. 이게 진짜. 그냥 파는 거는 뭐, 청와대 마크만 있든지 아니면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없어.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거 그걸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 시계를 주는데, 요게 이제 청와대 근무의 상징이야. 내가 파견을 나갔었다, 근무를 했었다, 아니면 여기 소속이다. 이거 이제 상징이란 말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 호명 그릇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관계토 대왕의 뭐에 참석했던? 추모제에 참석한 사람이야. 추모제에 직접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는데, 추모제에 초대될 만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겠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또 갈까? 제일 많이 들어가, 그것도 앞쪽에서 10번째 그릇 정도를 받을 정도면 어떤 사람일까? 관계토 대왕과 함께 말을 달리면서 전장을 누볐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근데 그 그릇이 어디서 발견됐다고? 신라에서. 딴 말로 얘기하면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은 바로 고구려군의 신라 주둔 증거가 되는 거야.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관계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한 원병을 보낸 증거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장수왕입니다. 자, 흥한령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쯤이에요. 흥한령. 되게 멀찍이지? 흥한령 이 정도인데, 이 지역을 첫 번째 흥한령 지역을 정복합니다. 장수왕이. 알았지? 두 번째,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 다 교류합니다. 뭔 얘기냐면, 잘 봐. 당시에 중국은 남조, 북조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이 당시에 중국은 어떤 식이었냐면, 북조랑 장수왕이 친하게 지냈다고. 동시에 남조랑도 친하게 지내. 남조는 누구랑 친했냐면 백제랑 친했거든? 근데 동시에 누구랑도 친해야 돼? 고구려랑. 왜? 고구려가 북조를 견제해줘야 되거든. 동시에 북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남조와 고구려가 연합해서 치면 어떡해? 그래서 북조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두 개를 교묘하게 이용했어. 중국의 혼란 시기는 우리한테는 기회죠. 중국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중국은 예전에는 최강국이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강대국이야. 왜 우리나라는 항상 강대국이야? 대한민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어. 대신 대한민국만큼 싸움 박질 잘하는 나라 잘 없어. 왜 그럴까? 나라 위치가 그래. 나라 위치가. 항상 전 세계 최강대국들은 우리 주변에 있죠. 맞아, 아니야? 맞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중국 있지. 밑에 일본 있지, 그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위로 러시아 있지. 그 다음 미국 7함대가 또 어디에? 요코스카의 기항지를 갖고 있지. 이런 4대국의 각축장이야. 아주 그냥.
그 사이에서 지금 이만큼 버텨내는 거 정말 놀라운 거고, 저 북한 저 새끼들은 깡다고 진짜 센 거지, 저건. 국제 깡패잖아, 저거. 어떨 때는 좀 기분 좋기도 해. 쟤네들도 같은 말을 써, 그치? 기분 좋을 때도 있어. 왜? 그럼. 트럼프 협박하고 이럴 때 보면, 오바마 협박하고, 유일하잖아, 미국한테. 미국한테 함부로 그렇게 안 개기는데, 그지? 걔들은 개겨. 정말 깡다고 하나 쎄.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해봐봐. 유럽 어디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 주변 국가 다 죽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잖아. 우리 정도 병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도 전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데. 재래식 핵 제외한 나머지 전투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2위 그룹 안에 들어가는데. 맞잖아. 다이다이 떠갖고 뭐. 중국 애들? 사실 인원 숫자 때문에 그런 거지. 한번 붙어볼만 해. 저 병신들 저거. 일본 바다가 육지였다면 저건 끝났습니다 벌써. 벌써 없다 저거는. 확 다 쓰러지지 벌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어쨌든 그지? 워낙에 옆에 센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마침 중국이 그 당시에 셌잖아. 하나 통일돼 있을 땐 센데 문제는 뭐? 얘네들이 분열돼 있어. 그럼 우리한테 기회지. 자,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이전에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 이북만 차지했다 그랬지. 왜? 한강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방어가 어렵거든. 그래서 한강 이남 지역으로 안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이때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알았죠? 평양으로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진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강력토를 가지기 위해서 남방 최대 강력토를 가지게 됩니다. 남방만. 북방은 아직 북부여가 살아있어. 나중에 그 뒤에 문자왕 때, 문자명왕 때 북부여가 복속이 되면서 최대 강력토가 되는 것이고 남진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중원고구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충주고구려비예요. 충주. 충주가 중원이다. 알았죠? 충주가 중원이야. 충주에 가면 뭐냐면 중앙탑이라고 있어 실제로. 중앙탑. 우리나라 한반도 중앙이라고. 중원고구려비 이걸 세우게 되는데 이게 내용물이 뭐냐면 되게 웃겨. 이 내용물이. 한강역 정복하려고 이제 쭉 내려갔잖아. 내려갔는데 뭐가 필요하냐? 길제비가 필요한 거야. 길제비 그럼 누가 해주면 좋아? 그렇지, 신라가 해주면 좋지. 신라한테 길제비를 해달라고 신라왕을 불렀어. 그래갖고 신라 매금과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매금. 뭐라고? 매금이 뭐예요? 왕을 낮추어 부르는 말. 매금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사실은 매금왕이란 말 자체가 있어요. 예. 갈문왕이라는 말 자체도 있고, 갈문왕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나중에 신라 할 때 할게. 매금왕, 갈문왕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느 쪽에서 왕을 잡느냐, 어느 부족에서 왕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금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문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하나는 갈문왕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아빠가 갈문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갈문왕 제도라고 해갖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신라 매금을 불러 영원토록 뭐를 하기 위하여? 우애를 다지기 위하여 신라왕을 불렀다. 근데 신라왕이 왔다 안 왔다? 안 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 얼마씩? 몇 시간 기다릴 수 있어? 2시간? 남자친구? 얼마? 2시간? 자존심 높니? 차 2시간 기다리면 알았지? 몇 시간? 30분? 너는 그러지 마. 너는 일주일도 기다리고 그래. 알았지? 만나주시는 게 감사해서. 넌 보통 몇 시간 기다려가니? 계속 쟤는 왜 저래? 야, 우리 장수왕 진짜 이름만큼 진짜 길어. 6개월. 6개월 기다리는데 빡쳐 안 빡쳐? 빡쳐 안 온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뭐라 썼냐면 중앙고구려대야 신라왕을 우애를 하시기 위해 신라왕을 기다렸다. 안 온다. 병신 이렇게 썼다고. 신라왕이 욕을 한단 말이야. 나중에 누가 와? 진흥왕이 여기 와서 이걸 봐. 뭐 이렇게 된 거야. 열받잖아. 그래서 진흥왕이 뭘 하느냐? 나 병신 아님을 쓴다고. 그게 진흥왕의 업적비야. 업적비로 쓰기 시작을 하거든. 업적비 하나 세우고 난 뒤에 그 옆으로 뭘 세우기 시작하냐면 나 왔다간 병신 아님, 나 왔다간 병신 아님, 나 왔다간 병신 아님 이거를 인증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진흥왕 순수, 왕이 왔다간 비석 순수비를 세우는 거야. 진짜 진정한 병신이죠, 그죠?
사실 이 진흥왕 순수비까지 해갖고 우리가 비석 4개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두 왕의 찌질한 삽질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평양천도 꼭 기억하라 그랬지? 그리고 추가. 자, 문자왕 나와 있지. 누구? 문자명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뭐가 복속된다? 부여가 북부여예요. 북부여가 복속되면서 최대 강력토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좀 봐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사료집이 따로 있어. 줄 거야. 사료집 따로 있는데 사료집에 보면은 이게 잘 나오는 사료이기 때문에 이걸 내놓은 건데 지금 보면 영락 9년 39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가셨다 돼 있지. 아까 얘기했던 평양으로 순수해 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을 가득 차 성을 부쉈으니 노객된 자로서 하인된 자로서 썰바는 자로서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하옵니다. 그래서 경자의 보병과 기병 5만을 내려보내주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이제 그 당시 이게 바로 금강가야와 우리가 대가야의 중심축이 변하는 과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라 구원 과정.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내야 요 부분을 문제를 내야 뭐가 안 생긴다? 임나 일본 부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내. 그래서 요 파트는 사료가 요것만 나와. 알았지? 항상 똑같아. 오케이? 잠깐 쉬었다 계속 합니다.